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혹시 6시간도 채 못 주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요즘 계속 밤을 새우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잠은 나중에 자면 되지. 주말에 몰아서 자면 괜찮아. 이거 마무리하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밤을 지새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에이, 설마 잠 좀 덜 잔다고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단지 당장 내일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몸과 뇌가 무너지면서 결국 수명이 단축되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천 명의 의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된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의 수명이 정말로 10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장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은 절대로 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먼저 실제로 있었던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1964년 미국의 랜디 가드너라는 17살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과학 프로젝트로 아주 위험한 실험을 시도했어요. 바로 인간이 얼마나 오래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을까를 테스트한 거예요. 물론 의사들이 24시간 지켜보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루하루 살펴볼까요? 첫째 날, 랜디는 그냥 조금 피곤한 정도였어요. 이 정도야 뭐 하룻밤 정도는 견딜만 하네 이렇게 생각했죠. 둘째 날도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물론 피곤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셋째 날부터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데 어눌해지고 간단한 계산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 3 곱하기 7이 뭐지? 이런 것도 헷갈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력도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다섯째 날 본격적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랜디가 환각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기 누가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벽의 그림자가 움직인다고 난리를 쳤어요. 없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7째 날에는 더 심각해졌어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 이름이 뭔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라는 편집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9째 날, 랜디는 이제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는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서 있다가도 그냥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 있었어요. 눈은 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하루째 의료진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실험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랜디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실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면 박탈 실험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에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고문이자 사실상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단 11일만 잠을 안 자도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 밤 6시간도 안 자면서 주말에 밀린 잠을 자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우리 뇌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MRI로 뇌를 촬영해 봤어요.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의 뇌와 잠을 못 잔 사람의 뇌를 비교해 본 거죠. 정상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잔 사람의 뇌를 보면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이 전두엽이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에요. 또 편도체라는 부분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편도체는 우리의 감정, 특히 공포나 분노 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의 뇌를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전두엽의 기능이 무려 60%나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거예요. 반면에 편도체는 200%나 과활성화됩니다.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잔 날 아침에 일어나면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17시간에서 19시간 정도 깨어 있으면 그 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는 거예요. 24시간을 깨어 있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비슷해집니다. 이건 면허 취소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잠을 안 자고 운전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판단력, 반응 속도, 집중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뇌 속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면서 뇌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이 물질이 뇌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알츠하이머, 즉 치매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글림프 시스템은 언제 작동할까요? 오직 우리가 잠을 잘 때만 작동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활발하게 청소를 해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독성 물질이 쌓여가는데 청소를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10년, 20년 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에 잠을 못 자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60대, 70대가 됐을 때 치매로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몸 전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당신 가슴에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서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무려 200%, 즉 2배나 높아집니다. 뇌졸중 위험은 무려 400%, 4배나 높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자면 자는 동안 우리 몸의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심장이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어다닌 심장이 밤에는 좀 쉬면서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도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심장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심장이 풀가동되는 겁니다. 이게 한두 달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씩 계속되면 심장이 과부하로 결국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 30대, 40대도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 때문이에요. 두 번째, 면역력입니다. 여러분, 겨울만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감기에 걸리나요? 그렇다면 수면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단 하룻밤만 4시간 수면을 해도 우리 몸의 NK세포, 즉 자연살의 세포의 활동이 70%나 감소합니다. 이 NK세포가 뭐하는 세포냐면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죽이는 아주 중요한 면역세포예요.
이게 70%나 줄어든다는 건 우리 몸의 방어벽에 구멍이 뻥 뚫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잠을 4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4.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암 발병률이 40%나 증가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암들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NK세포가 밤새 우리 몸을 순찰하면서 혹시 암세포가 생기지 않았나 감시하고 제거해요. 그런데 잠을 안 자면 이 순찰병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할 기회를 주는 거죠. 세 번째, 대사와 호르몬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데 살이 안 빠지나요? 그렇다면 먼저 잠부터 충분히 자세요.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식욕 조절 호르몬이 완전히 망가지거든요. 우리 몸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반대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도 있어요. 이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배고프다, 뭔가 먹어야 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렙틴은 뚝 떨어지고 그렐린은 확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배가 안 고픈데도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특히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이 당기고요. 밤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야식을 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호르몬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신진대사도 20%나 떨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칼로리를 덜 태우게 되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단 4일만 하루 5시간씩 자면 당뇨병 전 단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비만과 2형 당뇨병이 확정됩니다. 네 번째, 노화입니다.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은 70%가 잠잘 때 분비돼요. 이 성장 호르몬이 뭐하냐면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태우고 피부를 재생시키고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성장 호르몬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늘어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해요. 남성분들 중에 요즘 기력이 떨어진다, 성욕이 줄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수면 시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일주일만 하루 5시간씩 자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나 감소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10살 더 늙은 사람의 호르몬 수치와 같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이 부족하면 생리불순이 생기고 조기 폐경이 올 수도 있고 임신하기도 어려워져요. 다섯 번째, 정신건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울하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드나요? 수면과 우울증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무려 10배나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이 부족하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서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사소한 일에도 엄청난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눈물이 쏟아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절망감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400%, 즉 4배나 높아져요. 심지어 자살 충동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하다고 느껴지면 약이나 상담도 중요하지만 먼저 충분히 주무세요. 잠만 제대로 자도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영어로는 Fatal Familial Insomnia, 줄여서 FFI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희귀한 유전병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40가족 정도만 보고됐을 정도로 정말 드물어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잠이 잘 안 와요.
요즘 불면증인가? 이 정도로 생각하죠. 한 달쯤 지나면 잠이 점점 안 와요. 전혀 못 자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걷잠을 자게 돼요. 2달째. 이제 완전히 잠을 못 잡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요. 이 시기부터 공황 발작이 시작돼요. 3달째. 환각이 시작됩니다. 없는 것들이 보이고 없는 소리가 들려요.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체중이 급격하게 빠져요. 6달째. 이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합니다. 치료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수면제를 먹여도 소용없어요. 이 병은 뇌의 특정 부분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거라서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인간은 잠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이 병은 정말 희귀해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이 병을 흉내내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 밤 잠을 줄이면서 천천히 우리 몸과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잠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현대인이 잠을 못 자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블루라이트, 최악의 적.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손 안의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시죠? 유튜브 보고, SNS 보고, 웹툰 보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스마트폰, TV,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속여요. 우리 뇌는 파란색 빛을 보면 아, 지금 낮이구나, 해가 떠 있구나 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50%나 억제해버립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어야 우리가 졸리고 잠이 오는 건데, 이게 분비가 안 되니까 밤 12시가 되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2시간은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카페인. 6시간이나 지속됩니다.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카페인의 반감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6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까지 카페인이 몸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아요.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것들도 다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알코올. 가짜 수면을 만듭니다. 자기 전에 소주 한잔하면 잘 자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틀렸어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이 억제되면서 잠이 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건 진짜 수면이 아니에요. 술은 특히 렘수면을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렘수면이 뭐였죠? 우리가 꿈을 꾸면서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회복하는 단계였죠. 술을 마시면 이 단계에 거의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술 마시고 자면 자다가 자꾸 깨요. 새벽 3시, 4시에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피곤하죠. 숙면을 원하신다면 자기 전 술은 절대 피하세요. 네 번째, 불규칙한 생활 패턴. 이것도 아주 큰 문제예요. 주중에는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러다가 주말에는 오후 2시까지 잡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이걸 사회적 시차증이라고 해요. 마치 매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우리 몸이 시차 적응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월요병의 주범이 바로 이겁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와 불안.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말하지?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내지?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편도체를 자극해서 우리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거죠. 몸은 피곤한데 뇌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이 걱정되셨죠? 나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숙면의 황금률 10계명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중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주일 단위로 작동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일정해야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되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럼 몇 시에 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규칙성이에요. 밤 10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매일 같은 시간이면 됩니다. 먼저 일어나고 싶은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78시간을 빼면 그게 여러분이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블루라이트 문제 때문이에요. 그럼 자기 전에 뭐 하라고요? 책을 읽으세요. 종이책으로요. 아니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핸드폰 안 보려고 하니까 손이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으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잠이 정말 잘 와요. 세 번째는 아침 햇빛을 20분 쬐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햇빛을 쬐는 게 아주 중요해요. 햇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가 지금 아침이구나,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생체 시계가 리셋돼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침에 햇빛을 쬐면 그날 밤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돼요. 즉, 그날 밤에 잠이 더 잘 온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20분 정도 햇빛을 쬐세요. 산책을 하면 더 좋고요. 네 번째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인은 6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초콜릿까지 피하세요.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오후에 졸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잠깐 산책을 하세요. 다섯 번째, 술은 수면의 적입니다. 자기 전에 술 한 잔은 절대 안 돼요. 만약 술을 마셔야 한다면 최소한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그래야 알코올이 어느 정도 분해되고 나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숙면을 원하신다면 술은 끊는 게 가장 좋아요. 여섯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단, 저녁에는 피하세요. 운동은 숙면에 정말 좋아요. 낮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밤에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운동하면 우리 몸이 흥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잠들기 어려워져요. 운동은 잠들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끝내세요. 일곱 번째,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TV 보지 마세요. 업무 처리하지 마세요. 식사하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뇌를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침대 잠자는 곳이라고 뇌가 학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잠이 와요. 여덟 번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정도를 유지하세요. 침실은 약간 서늘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체온이 살짝 낮아져야 잠이 오거든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려워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난방을 적절히 조절해서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아홉 번째, 취침 전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똑같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밤 10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10시 20분 가벼운 스트레칭 10분, 10시 30분 명상이나 심호흡 10분,
10시 40분 감사 일기 3줄 쓰기, 10시 50분 불 끄고 잠자리에 들기. 이렇게 매일 같은 순서로 하면 우리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학습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2주 이상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세요. 혹시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답니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잠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셨을 거예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잠은 생존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잠을 안 자면 정말로 더 빨리 죽습니다. 뇌에 독소가 쌓여서 치매에 걸리고 심장에 무리가 가서 심근경색이 오고 면역력이 무너져서 암에 걸리고 호르몬이 망가져서 비만과 당뇨가 생기고 정신이 무너져서 우울증에 걸려요. 이건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수천 개의 연구, 논문이 증명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꾸세요. 오늘 밤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푹 주무시면 된답니다.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스마트폰 멀리하고 침실을 서늘하게 하고 취침 전 루틴을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투자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어도 되잖아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요. 그냥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만 푹 주무시면 여러분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실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일을 위해 나는 지금 잔다. 여러분의 수명이 10년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